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도 국가직 시험 대비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침부터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첫 시험이어서 개편된 첫 시험에서 너무 많이 떨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가가지고 열심히 보시고 또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합격의 길로 가기를 그리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총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독해가 많았죠. 그건 저희가 먼저 예상하고 있었던 바였어요. 그래서 내용 일치보다는 반드시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다 추론 문제였어요. 맞죠? 살짝 우리가 뭐 중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용 일치처럼 좀 나온 것도 있지만 다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지문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꼼꼼하게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간 싸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지문을 막 공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지문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시험 보시면서 모의고사 같은 거 준비하시면서 뭐 이랬어요. 되게 짧은 거, 쉬운 거 이런 것만 막 문제를 푸신 분들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약간 길었던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좀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 이런 걸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일 완성하신 분들 지문 길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걸 질문을 하고 정보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연습하신 분들이 훨씬 더 이번에 우리가 수월했다. 그리고 좀 더 유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지방직도 여러분들 비슷할 겁니다. 추론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지문 내용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문제풀이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냐? 뒤에 논리 퀴즈가 그냥 한꺼번에 쭈룩 나왔죠. 그래서 쭈룩 나왔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가 살짝 어려웠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시간 좀 줄여주셨어야 되는 것들 좀 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문법이요. 여러분 파생어 합성어 나왔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개념 같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의라고 하는 거에 발음도 나왔어요.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지문을 읽지 않고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문법이 이제는 지문만 읽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뭐 사회성, 자의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본 수업에서 첫 번째에서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하면 문법이 세 가지예요. 근데 걔네가 내가 지문을 읽고 한다?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론하기 문제, 그런 독해 문제를 들어가서 해결을 하시죠. 맞죠? 그래서 문법에 대한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논리 퀴즈에 대한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 추론하기 문제 잘 많이 좀 풀어보신다고 한다면 지방직 대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 학습 방법이다. 말씀드려요. 문학다운 문학은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문학은 뭐 작품을 공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비문학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여태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다 쏟아 부어가지고 점수가 정말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저희 간단하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문제 스타일 우리 나올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외래어, 그다음에 주어 서술어 관계, 정확한 어휘, 그다음 명사 날패라. 이거 연습 우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쉽게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 기본 계획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잘 몰라. 그래도 우리가 이걸로 완전히 바꾸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다른 거 보고 완전히 틀린 단어가 있는지 틀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돼요. 네, 기억을 잘 모른다. 그럼 니은 보면 되죠. 니은에서 뭐 나왔었어? 본 조사의 대상은 이렇게 나 있잖아요. 본 조사의 대상은 그쵸? 3년간 모모의 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그쵸? 대상은 대상으로 합니다. 장점은 장점입니다. 이건 중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술어와 주어와 서술어 호응이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요. 기업이다. 존댓말 했으니까 기업입니다. 맞아요. 대상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봤더니 별도의 전문평가 기관의 조사를 위탁하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위탁한다라는 거는 의뢰하는 거죠. 의뢰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수주하다. 수주하다는 것은 제가 써놨어요. 주문을 받는다요.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뭐요? 주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완전 틀린 거 몇 번? 3번.
그쵸? 다음에 3번 완전히 틀렸으니까 1번은 대충 이렇게 바꿔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얘는 쉬웠어요. 학교, 현장, 교수, 학습. 너무 명사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적절하게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미 같은 거 집어넣으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답은 3번 됩니다. 다음 2번 갑니다. 얘도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 알아둬라. 뭐와 뭐? 원인과 개선 방안. 꼭 봐놔라. 개선 방안이라는 게 뭐예요? 해결 방안이죠? 그러면 원인에 나와 있는 것과 해결 방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가 말한 거고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면 제시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나와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도가 부족하다. 노동 환경에 대한 실용성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도 정비해야 되겠지. 아, 그대로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업주의 인식이 부족해. 업주들이 좀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 라고 한다면 뭐요? 인식을 좀 우리가 바꿀 수 있게끔 교육하고 지도해야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교육이니까. 되죠? 다음에 사회적 통념.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타협적 통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들도 바꿔야지. 그죠? 사회적 통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같은 것들 만드는 거 괜찮죠. 인권 존중 안 하는데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교육해 주는 거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네 번째 거는 위에 거에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 됩니다. 쉬웠어요. 쉬웠던 겁니다. 다음 3번 갑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셨으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쓴 웃음과 같은 단어에는 접사에다가 음이 있으니까 뭐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죠? 반문할 수 있다.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는 진술함과 같이 복합어가 파생원자, 합성원지는 처음 두 개로 쪼갰을 때에 대한 얘기야. 그쵸? 그래서 이래라고 그랬죠. 그럼 처음 두 개를 쪼갤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처음에 두 개를 쪼갠다는 거는 쓴하고 웃음하고 쪼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의 웃음은 음을 생각하지 말고 웃음 전체를 생각해야 돼. 쓴이라고 하는 거 전체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합성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뭐뭐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이해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 못한 걸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파생어가 들어가야죠. 파생어 아니냐, 때문에 파생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한 거야. 얘는 쓴이라고 하는 거랑 웃음이라고 하는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어근이죠.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기 때문에 합성어야. 근데 파생어로 잘못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 뭐 들어가야 돼? 파생어 들어가야 돼요. 다음 여기 아래로 와서 여기 맨 마지막에 쓰는 심의 두 구성 중에 하나인 웃음은 파생어지만 그치? 웃음만을 생각할 땐 파생어지만 웃음의 또 다른 단어 형상에 참여할 때는 쓴하고 같이 참여할 때는 얘가 뭘로 참여한다? 어근으로 참여한다. 그쵸? 그래서 웃음만을 볼 때는 파생어예요. 그쵸? 여기요. 웃음만을 볼 때는 파생어다. 하지만 얘가 다른 거랑 우리가 또 다른 단어 형상이 형성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쓴이라고 하는 거하고 웃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합쳐질 때에는 그때는 얘가 뭘로 참여한다? 하나의 어근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맞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막 말했어요. 이게 복합적일 때는 마지막에 얘네가 선택되는 거 마지막에 붙는 거 생각해야 된다. 쓴하고 웃음이 붙는 거지. 얘는 음이 붙어서 이미 웃음이 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 어근 얘도 어근으로 생각해서 얘가 합성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돼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 읽을 때는 제가 이거 읽을 때 비문학 읽을 때 꼭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표시하셔야 돼요. 뭐라고 했으면 무슨 독자 같은 게 나왔죠. 그럼 그거는 반드시 표시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통적인 독자층이 있고 근대적 대중의 독자층이 있고 그리고 또 얘가 말했잖아요. 전통적 독자층은 노동자, 농민, 양반, 부녀자 이거고 그다음에 근대적 대중 독자층은 이거다. 그래서 저는 색깔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색깔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 줄로 치던 세모로 치던 구분해 놔라. 반드시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일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런 포인트들을 빨리 표시를 해놔야지 빨리 읽을 수 있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엘리트 독자층이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인지 또 다른 어떤 독자층이니까 줄쳐놔야죠. 순수 문학 작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 문학 등을 향유했던 사람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독자층을 엘리트 독자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보시면 여기 이제 갑니다. 근대적 대중 독자층은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되어 나왔다. 여기서 얘가 나왔다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얘는 얘고 새로운 계층이 생겼다 그랬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네들이 분화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몰라. 얘는 아니야. 그쵸? 얘는 분화되었다 얘기 없어요. 그냥 새로운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어. 그쵸? 왜? 여기도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그랬잖아. 아유, 귀속시키기 어렵다까지 나왔는데 뭐. 거기서 분화됐다 그러면 귀속시키기 어려운 게 아니죠. 그쪽에 한 부분이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음. 20세기 초의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분과 학력이었다. 제가 이거 풀면서 살짝 고민을 했어. 신분? 학력? 근데 20세기 초에 우리가 뭐가 있어? 두 계층이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20세기 초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죠? 요거랑 요게 두 층이 있는데 근데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신분이라고 학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노동자죠. 여기 도시노동자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그다음에 노동자랑 농민 둘 다 힘든 계층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위고 이쪽은 조금 아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또 양반이라고 하는 거와 학생, 양반들도 공부하는 계층이에요. 그리고 하층이고 또 여기 부녀자와 신여성 이게 딱 나눠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가 될 수 없어. 신분과 학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특히 노동자와 도시노동자 너무 비슷해요. 여기는 신분과 학력으로 나눈다. 구분하는 기준이다. 말할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안 돼요. 다음 여기서는 우리나라 작품 외에도 외국의 어떤 작품들을 읽었다. 여기 봤더니 뭐라 했어요?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 등을 향유했다. 향유했다는 건 읽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됩니다. 4번.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대중 독자층? 대중 부유해? 도시 노동자가 부유해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추측한다 하더라도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없어요. 나오지도 않았고 추측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여기는 고쳤을 때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를 보고 그러니까 줄쳐져 있는 부분이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이 안 쳐진 부분들을 보고 그쵸? 줄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소리는 보통 귀로 듣는다고 한다. 쭉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갈게요. 가청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하한인 20보다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하면 그쵸? 가청 주파수잖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하한 여기 우리가 맨 끝에 거기보다 낮은 주파수 정정이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그렇지. 가청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잖아. 만약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청 여기가 끝이 20이란 소리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아래 내려가면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게 맞겠죠? 못 들어. 그리고 여기도 나왔잖아. 이 들리지 않는 진동. 맞죠? 이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가 맞는 얘기겠죠. 그대로 놔둬야 돼요. 여기는 바꿨어요. 여기 아래 보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꿨는데 틀려요. 저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 다음에 이것을 초저주파음이라고 한다. 들리지 않는 걸.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도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지. 위에 내용을 토로해서 본다고 한다면 들리지 않는 거 얘기하잖아. 들리지 않는 거. 들리지 않는 것도 우리는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초저파수. 그렇지. 들리지 않는 것들도 소리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틀리지 않는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을 소리로 간주할 수 없다. 아니고 전줄 수 있다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들리지 않는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주파수라고 한다. 얘도 소리로 갈 수 있다.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계속 나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도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다. 너무 높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높으면 여기 20인데 여기보다 높으면 귀에 들리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사람은 보통 이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돌아오면 소리로 인식한다?
아니죠. 그 다음 여기 뭐라고 나 있어요? 진동이 발생하면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들려야죠. 그럼 안 들리는 걸로 가야지. 여기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여기도 들리지 않는다로 가야죠. 소리로 들리지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인식하지 못한다. 3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쵸? 3번 이거는 바꾸는 게 맞다. 바꾸는 게 맞다. 그쵸? 다음 여기 한번 가볼까요? 개라고 하는 거 봤어요. 얘는 우리는 여기 2만 근데 얘는 5만 5만까지 소리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근데 하는 어떻다 그랬어요? 예컨대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20은 비슷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위는 훨씬 더 많이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 개들의 주파수 대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넓다로 가야죠. 여기 좁다로 나온 건 틀린 겁니다. 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6번이요. 6번 보시면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갖다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처음에 제가 할 때 천만단 잡기가 참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다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다가 왜냐면 좀 약간 두리뭉실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다로 시작을 했는데 말이 안 돼. 중간에 좀 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얘가 반면이 있죠. 이 반면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거랑 반대되는 뭔가가 반드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 다음에 라는 무조건이었어요. 저 여기서 얘와 얘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얘부터 말했고 이외 반면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완벽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가.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라.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는 무조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가라가 무조건 된다고 한다면 가라. 보세요. 요렇게 있어. 가라. 그 다음에 여기도 가라. 그죠? 근데 다라고 하는 걸로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다가 있고 가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다부터 볼까요? 여기의 모양은 이게 맨 처음에 나왔잖아. OLED의 기술은 이라고 먼저 나왔어. 그래서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 놓고 또 갑자기 그 원리를 알려면 이거에 잘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로 나오는 거 이상하단 말이죠.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또 뭐도 있냐면 어떻게 이걸 접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그 원리를 알려면 이게 더 맞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냥 자유롭게 폈다 말았다 펼 수 있는 이 TV가 개발되었다. 이 놀러볼 TV. 그다음에 어디서 기술을 했을 때 놀러볼 때 되게 구체적인 어떤 TV로 들어가서 얘가 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얘는 조금 약간 구체적이고 얘가 조금 더 기술이 좀 더 큰 기술이니까 전반적인 기술이니까 얘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얘로 가기가 되게 쉬운데 중간에 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지. 그쵸? 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요거가 나오다가 갑자기 LCD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걸 가는 거 좀 안 맞아.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가 먼저예요. 이런 것이 개발되었다. 근데 어떻게 접을 수가 있었나? 근데 그 원리를 알려면 그쵸? 요렇게 연결되겠죠? 요거 어떻게 접거나 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알려면 얘네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그래. 반면 이건 그래.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OLED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요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말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한 쪽이 요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가 맨 끝으로 간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된다? 2번. 그렇죠? 2번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5번하고 여기 7, 8번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 8번입니다. 여기 동물의 신체랑 관련된 신체 내부의 온도랑 관련된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7번이고 8번 그들이 우리한테 이제 나올 거야 했던 유사한 표현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중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중심 내용으로 푸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심 내용인데 불구하고 중심 내용은 당연히 내용 일치가 돼야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거 내용 일치가 나머지가 안 돼. 그래서 중심 내용으로 안 풀어도 됐던 그런 문제예요. 이건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잘못된 거예요. 그쵸? 내용 일치가 좀 되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 일치 안 되는 애들은 멀쩡 지우고 내용 일치 되는 것 중에서 중심 내용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 일치로 풀어도 되는 거였다. 근데 그렇게 연습하시면 안 돼요. 내용 일치 안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중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용일치가 되는 애들만 골라내고 내용일치 돼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어를 가져가서 가장 잘 간결하게 정리한 거, 핵심어를 기준으로 해서 잘 정리한 거, 이걸 찾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내용일치가 다 안 돼가지고 그냥 2번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의 특징을 통해서 이것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는데 여기 제가 줄쳐놨어요. 뭐라 했냐면은 체온 온도를 조절을 위해서 열을 획득하는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그럼 체온 조절을 위해서 내온동물, 외온동물, 그다음에 항온 바뀌냐, 안정성 계속 안정되어 있냐, 아니면 주변에 의해 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이런 건데 별개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통해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돼요. 다음 3번 더 볼까요? 여기서 구분하는 기준은 항온 동물과 병온 동물로 구분하는 기준보다 뭐하다. 뭐가 뭐보다 뭐하다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맞죠? 그쵸?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온 동물하고 외온 동물의 기준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쵸? 보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거죠. 요거는 조류나 얘네들에 의해 가지고 그쵸? 생산된 연료 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요거다. 그쵸? 그러니까 물질 대사 속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체온을 유지하면 내온동물.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외온동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 아래 보면 이와 달리 양서류나 많은 종의 파충류 어류는 열을 외부에서 획득하기 때문에 외온동물이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쵸?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표시를 하시면 외온동물이라고 부른다.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내온동물, 외온동물이 뭐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쵸? 이렇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뭐하다? 이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보다 뭐가 더 뭐하다. 기준 구분하는 기준이 뭐보다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뭐보다 뭐가 더 기준이 뭐하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고 또 내온동물, 외온동물 기준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없어요. 4번. 체온 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보다 체온 안정성 유지하면 더 적합한 기준이다. 아니요. 따로 별개의 문제라고 했지 뭐가 더 적합한 기준이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쵸? 내용을 그냥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체온 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은 다른 기준이다. 네. 여기 다른 기준이라고 아예 나죠.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2번. 다음에 8번 갑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 그러면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확인할게요. 원래는 이거 풀 때는 읽으시면서 먼저 이 문제부터 우리가 어휘 문제부터 먼저 푸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열을 획득한다. 열을 얻는다. 외부로부터 얻는다. 오케이. 집어넣어봐서 되는 거 보시면 되죠. 다음에 햇볕을 쬐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체질 조절하는 거 뭐야? 올렸다가 내렸다 한다. 근데 올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될 수가 없다. 요거였어요. 이게 되지 않는다. 다음에 하원동물과 변온동물로 구분한다. 나눈다. 구분하는 건 나누니까 종류별로 나누는 걸 구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다음에 물에서 서식한대요. 물에서 산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할만했던 거. 다음에 9번, 10번 문제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하고 10번이에요. 이집트 벽화 나왔어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신, 파라오, 귀족. 얘네들은 특이한 모습으로 벽화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어? 눈은 정면, 얼굴은 측면, 가슴은 정면, 발은 측면 조합한 것이다. 단일한 시점에서 본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라는 게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정면으로 해야죠. 근데 얼굴도 측면이야. 그죠? 뭔가가 여러 가지 시점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렸다. 여러분 이 이집트 벽화 나올 때 좀 기쁘지 않으셨어요? 좀 많이 기뻤는데 몇 번 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서 이거 다양한 시점이다. 그 다양한 시점이 오늘날에 와서 추상주의라든가, 그쵸?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점에서 좀 본 거, 뭐 세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연결된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다 우리가 봤던 지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지문들 같이 우리가 20일 완성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좀 나왔던 것들이에요. 실전 동영이라든가.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모양을 하나의 형성에 집합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이나 파라오나 귀족들은 그렸다. 이렇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그럼 그들의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이나 파라오나 귀족의 모습은 이상적인 부분끼리 조합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걸 막 그리려고 한 것이다. 그쵸? 근데 그런 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벽화에 표현된 대상줄 중 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졌어. 어떻게? 여러 시점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졌어. 근데 평범한 일반인들을 곡장 이런 방식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오케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렸다 그랬어요? 꽤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 다음 여기 아래요.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둘 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신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한쪽하고, 그쵸? 신, 귀족 이런 쪽, 이런 거를 다양한 시점에서 그린 거 하고, 또 뭐야?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걸 그린 모습하고, 이것들, 이 양쪽 다. 그들이라는 거는 둘 다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던 점은 이집트 미술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양식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풀었을 때 저도 이거 답 두 개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꼼꼼하게 봤더니 리을이 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서 중간 거는 좀 우리가 갈게요. 여기 봤더니 귀족은 존재하는 자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표시해 줘야죠. 귀족이라고 하는 쪽은 뭐라 했어요? 존재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네요. 존재하는 자이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하는 자다. 그렇죠? 행위자는 평범한 사람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없어질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린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진다. 그들은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진다 그랬죠.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사람들 누구야?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음 반면 고귀한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 이상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뭐예요? 고귀한 존재. 아까 말했던 신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거는 기억하고 리을이 됩니다. 다 써드렸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표현이 다른 거는 종교의 영향 때문이다. 종교 영향이야. 오케이, 이런 거다. 그쵸? 위기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른 거는 종교 영향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추론한 거 갑시다. 이집트 벽가에는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아니죠. 존중하지 않아요. 그쵸?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쵸? 존재와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여기 존재가 있잖아. 여기 존재하는 자. 여기 행위하는 자. 똑같이 봐요? 다르잖아. 다르게 그렸잖아요. 그쵸? 다르게 본다. 썩어 없어질 몸으로 봤고 한쪽은 영원하게 이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존재로 봤고 다음에 이집트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이집트의 미술 영향에 영향을 미쳤다.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오케이.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이집트 미술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미술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 돼요. 다음 이집트의 이상주의적 미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지 않았다. 그렸다니까.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그렸죠. 그리지 않다. 이건 틀린 겁니다. 다음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아니요. 사람의 위계에 따라. 그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제 평범한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의 위계에 따라 사람의 위계. 그쵸?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독특하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쵸? 이렇게 간 거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10번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 1번 돼요. 그쵸? 여기 있는 거. 여기 니은은 둘 다를 얘기하고 있고 디귿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2번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되겠습니다. 10번 됐어요. 그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11번부터 12번이요. 요 지문이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맞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얘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다고 한다면 여기 뭐라고 나있냐면은 한문소설
크게 보면은 한문 소설과 그다음에 한글 소설로 나누어져 있다. 맞죠? 그다음에 한문 소설은 중국에서 들어온 거, 조선에서 창작된 거, 조선의 한글 소설을 번역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구분해서 우리가 출제하자. 그쵸? 중국에서 들어온 거, 그다음에 조선에서 창작한 거, 그다음에 조선의 한글 소설을 번역한 거. 이렇게 나눈다. 자, 좀 잘 쳐볼까? 그랜다. 그 다음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중국에서 번역한 거 한글 소설, 그다음에 조선에서 창작한 거 한문 소설, 그쵸? 그다음에 한글 소설을 번역한 거, 그쵸? 조선에서 한글 소설을 한문 소설을 번역한 거, 그다음에 조선의 창작자 한글 소설 이렇게 나눈다. 여기가 이렇게 많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한문 소설하고 한글 소설만 해도 돼요. 너무 줄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요런 얘기죠. 다음에 다른 걸로 갈게요. 이런 거 해놓으시고 조선시대 많은 한글 소설이 창작되어 읽었지만 이를 저급한 오션론을 봤다. 오케이, 저급하다라고 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뭐를 여기서 장제 지식인들은 한글 소설을 외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헌이 거의 남지 않았다. 한글 소설에 대한 건 문헌은 많이 남지 않았다. 반면에 한문 소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온 소설을 읽고 이에 관한 많은 것들을 남겼다. 지식인들은 뭐는 많이 남겼다. 한문 소설은 많이 남겼다.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거 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소설은 조선에도 인쇄된 책으로 읽혔게 된 필사본이 거의 없다. 오케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소설은 필사본이 거의 없다. 줄 쳐야죠.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창작된 한문 소설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에서 창작된 한문 소설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다.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문 소설은 되게 많이 필사해가지고 유통됐다. 이렇게 베껴 써가지고 유통됐다는 얘기요. 조선의 필사본 소설은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한문 소설의 필사한 경우에는 이본별 차이가 없는 반면 한글 소설의 필사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글 소설을 필사했어. 그런 경우에는 이본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본이라는 거는 뭐 결론이 다를 수도 있고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야. 내용이 달라진다. 그쵸?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 한글 소설 같은 제목의 같은 소설이라도 상당히 다른 이본이 있다. 다른 내용이 있다. 이본이 있다는 건 다른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내용의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 오케이? 이는 한문 소설의 독자, 문자 그대로 독자에 비해서 한글 소설의 독자는 개작을 하는 작가이기도 때문이었다. 개작하는 작가, 한문 소설의 독자는. 그쵸? 그다음에 한자에 비해 한글은 읽기도 쉽고 쓰기도 편해서 한글 소설의 필자들의 내용을 받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 그러면 바꿨다. 그러니까 한문은 잘 못해도 한글은 쉽게 익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좋아. 막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 소설의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한글 소설은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본이 생겨났다. 그럼 여기 옮겨 쓰는 과정이라는 게 먼저 나왔으니까 얘부터 할까요? 옮겨 쓴다. 뭐 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필사하는 거죠. 옮겨 쓴다는 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필사하면서 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무슨 표기했다. 한자로 표기했다. 표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글로 번역했다.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필사 그대로 베끼면서 필사 베끼면서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에 관한 기록한 문자 기록 이런 거보다는 가장 똑같은 거 뭐야? 필사라는 걸로 우리가 가져가셔야 돼요. 옮겨 쓴다. 필사하다. 그렇죠? 누가 써놓은 거를 필사해. 그 과정에서 똑같이 쓰는 거야. 그렇죠? 똑같이 쓴다. 필사하다. 과정에서 자기가 내용을 좀 바꿨다라는 얘기죠. 가장 우리가 비슷한 뜻으로 간다고 한다면 필사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되는 거야? 4번 이렇게 됩니다. 됐고 다음 추론한 내용 11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는 게 좀 힘들어서 좀 읽은 거예요. 조선시대의 소설은 한글 소설보다 한문 소설의 종류가 훨씬 많다. 한문 소설의 종류가 훨씬 많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쵸?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더 종류가 많다 이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뭐 한글은 필사를 많이 해가지고 개작된 내용들이 많고 이본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도 작품의 종류가 뭐보다 뭐가 더 많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1번은 틀린 겁니다. 언급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요. 2번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조선의 창작가 한문소설 저급한 걸로 이거 완벽하게 틀렸죠. 한글 소설을 저급한 걸로 봤죠. 그러니까 1번은 언급한 게 없다. 2번은 여기가 한글 소설이어야 된다. 3번 한자로 필사할 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개적되기 쉬웠다. 맞죠? 맞죠? 아까 뭐라 했어? 한글이 좀 더 쉽기 때문에 개작 많이 했다.
라고 말했으니까 맞아요. 다음 4번 갑니다.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한문 소설을 필사한 것은 소수였고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니요. 필사본이 많다라고 했고 그다음 필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글 소설은 뭐라 그랬냐면은 필사를 하면서 개작된 게 많다. 그쵸? 개작된 게 많다 그랬지? 그냥 그 숫자 자체에서 한글이 훨씬 더 필사를 많이 하고 한문은 필사를 안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급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뭐라 했냐면 한글 소설을 필사할 때 개작이 많았다. 한문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냥 필사한 것이 한문보다 한글이 많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12번에 4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사라는 단어로 가셔야 됩니다. 됐고요.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이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그냥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자의성.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사회성.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역사성.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추상성. 살짝만 읽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의성이라는 게 뭐였죠? 여기도 써져 있지만 언어의 형식이 말소리와 언어의 내용의 의미가 낸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그쵸?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라고 그랬었어요. 꼭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름. 맞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다음에 꼭 그렇게 제가 신민숙이잖아요. 신민숙이라는 이름을 꼭 그렇게 지을 이유가 없었어. 제가 좀 더 이쁜 이름으로 그죠? 내가 만약에 뭐 좀 이뻐 만숙이 그렇지 만숙이 안 이쁘네. 만숙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고 미인숙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지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민숙이를 지었는데 또 다른 집안에서도 민숙이를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도 생겨? 동음이어도 있는 거지. 저 음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 모든 것들이 자의성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게 그 내용을 갖고 가는 거잖아. 같은 언어 아니라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하는 거. 방언은 다른 단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자의성이다. 그렇지. 꼭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 동네에선 이렇게 부르고 저 동네에선 저렇게 부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가 선택돼서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양한 하나를 부르는 사물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동음이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 똑같은 거 놔두고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는 꼭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다 보니까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그 단어를 부르는 거고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고 서울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의성을 보여주는 거 1번입니다.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치 꼭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게 되더라. 1번인데요. 다음 여기 사회성을 얘기하는데 가족과 얘기할 때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 이거 사회성이에요? 아니요. 사회성은 약속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가족과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떤 표현이 다르다. 이건 사회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무슨 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유명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행어가 시간이 지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성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한다? 표준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표준어로 인정 안 됐잖아요. 그쵸? 시간에 따라서 옛날에는 표준어였던 게 지금은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표준어가 되고 이런 게 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표준어로 인정 안 되고 있는데 뭐 인정 안 된 것은 우리가 역사성 이거 얘기할 게 없어요. 그쵸? 언어의 역사성은 표준어가 바뀌는 거야. 그 뜻풀이가 바뀌던 뭐 걔가 옛날에 인정 안 됐는데 지금 인정되던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쵸? 아니면 뭐 의미가 좀 축소되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역사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줄임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 만들어지는 건 창의성이겠죠. 추상성이 아니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은 답 1번. 14번 볼게요. 14번이요. 이건 완벽하게 저희가 발음해서 했을 때 얘기했었어요.
문법 강화 이런 수업에서 제가 이 부분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이거 한번 여기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낮다 이게. 자음 플러스 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 발음한다. 발음할 때 이로 발음한다. 이랬죠? 그쵸? 발음 기호도 써볼까? 이렇게. 이로 발음한다. 맞죠? 그러면 자음 플러스 의라고 하는 거 어디 봐야 돼? 요거 있네. 요거. 자음 플러스 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발음한다. 네, 띄어쓰기 이렇게만 발음한다. 맞아. 이거 발음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의에 대한 발음. 의에 대한 발음.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음절일 때, 단어의 첫음절일 때 뭘로 발음해요? 이거밖에 발음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첫음절이 아닐 때, 그쵸? 간단한 거 같은 거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뭐예요? 의로 하든가 이로 하든가. 그리고 만약에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알아두면은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잖아. 지문 가서. 도움 받으면 되지. 근데 생으로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때 들어가서 정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가야지. 다음에 단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조사일 때, 관형격 조사일 때, 이때는 두 가지로 발음한다. 의 혹은 에. 애가 허용이죠. 뒤에 있는 것들이. 그쵸? 그러면 의라고 하는 거는 관형격 조사니까 두 가지 의 혹은 에 발음될 수 있겠네요. 다음 거의 끝났다. 이거는 관역격 조사가 아니죠. 근데 첫 음절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음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도 되고 뭐로도 돼요? 이로도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발음되는 거 틀립니다. 두 가지 발음됩니다. 그다음 편의점 얘도 마찬가지요. 의로도 발음되고 뭐로도 발음돼요? 에로도 발음된다. 아니 이로 발음된다. 애가 아니죠. 이로도 발음된다. 편의점 이렇게 가셔야죠. 그쵸? 답은 2번입니다. 문법 공부하셨던 분들이 훨씬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 2번 됩니다. 다음 5번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논리 퀴즈 쪽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기호화한 거는 먼저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써봤습니다. 세 번째 주 목요일, 네 번째 주 목요일, 그쵸? 그 다음에 인하로 했으니까 우리가 선언 명제로 표시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셋째 주 목요일날 개최를 하면, 그쵸? 홍보 포스터 이번 주에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의견까지 한다고 한다면 요번 주 안에 그다음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을 완료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써요. 그럼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결론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대로 여기로 가보세요. 이게 우리가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우리가 뭐예요?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 확정이 되려고 한다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은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죠. 훨씬 더 확실해지는 거죠. 맞죠? 이게 결론이니까 이 결과절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확정이 돼야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조건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얘가 O다라는 거 확정되기 위해서는 얘가 X로 나오는 게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넷째 주 목요일은 개최할 수 없다라는 게 확정이 돼주면 셋째 주 목요일 날 우리가 개최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제작 완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럼 16번은 조금 생각하셨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좀 복잡하니까 아래로 내리고 오케이 이게 써놨어요. 그러면 인공자 빼고 그냥 썼어요. 일반 지능, 그다음에 산업이 쇠퇴한다. 둘 중 하나. 그다음에 일반 지능이 만들어지면 생활이 편리하고 동시에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연역 먼저 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다를 저는 낫직장 이렇게 썼어요. 다음에 여기 산업이 쇠퇴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그다음에 동시에 세계 경계가 침체된다. 이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데 뭘 보실 수 있냐면 이게 지금 보세요. 일반 지능은 이거니까 일반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모두 이거랑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 얘네 전체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일반 지능 대신 얘네 전체. 얘네 전체. 그다음에 산업 세태 대신 산업 세태는 다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산업 세태 자리에 얘네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네, 요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선언명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게 5면 얘가 x고, 그쵸? 우리가 선언명제 자체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x면 얘가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5x, 여기도 얘가 5면 얘가 x, 얘가 x면 얘가 5. 그쵸? 근데 둘이 어떻게 돼야 돼? 직장이라는 건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있어야 요건 모르는 거지 우리가. 얘가 생활이 편리해진다고 한다면 세계 경제가 침체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 생활이 편리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라고 하는 거. OX, XO가 될 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 부분은 뭐 해야 돼요? 같아야지. 이게 무조건 같아야 나머지가 OX로 확정은 안 되지만 얘가 오면 얘가 X, 얘가 X면 얘가 O 되려면 요거는 확정이 돼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이거는 무조건 갈 수 있다. 나머지는 O나 X니까 우리가 확정시킬 수는 없지만 요거 부분 하나는 무조건 돼야지. 그래야지 이게 조건에 맞는 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좀 생각해 주셨어야 돼요. 요거 나치장 똑같으니까 얘는 둘 다 직장을 잃는 거는 둘 다 가야죠. 그래야지 요게 오면 X, X면 O가 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답은 3번. 그다음에 17번이요. 얘는 쉬웠죠? 지금 기호와 이렇게 썼습니다. 기호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병이 휴가 간대요. 이게 제일 쉬운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 뭐예요? 대우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병휴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대우로 가시면은 제주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그러면 병이 휴가를 가니까 제주도예요. 그럼 여기 위로 또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럼 위는 어떻게 나와? 제주도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가시는 거냐? 제주도 이렇게 나와야죠. 제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뭐다? 계속 따라서 가니까 요거죠? 제주도. 제주도는 갑은 제주도 가지 않는다. 답은 몇 번? 1번. 맞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요거 우리가 막 확정되면 그대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확정된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1번입니다. 나머지 되지 않습니다. 답 1번이에요. 다음 여기요.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A국이에요. A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시 이외에 중고등학교, 초중고 교사가 부족하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더니 연봉 인상을 한다. 그런데 연봉 인상 별로 필요 없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교육 환경이다.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병원이 있어야 돼요. 마트가 있어야 되고요. 학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A국이에요. 교육 예산이 풍부해서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 도시의 교육 환경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긴 차이가 없다. 그럼 불일치되는 거잖아요.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2번 갑니다. A국에서 도시 이외 지역에 근무하던 사회 초년생들이 연봉을 낮춰서라도 도시로 가려고 한다. 도시로 가려고 그래. 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기반시설 부족해서 계속 교통시설, 그것도 기반시설 하나잖아요. 교통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도시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도시 이외의 곳도 기반시설 만들어야 된다. 이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죠. 이직하는 주된 이유는 기반시설 부족이야.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반시설 부족이야. 이렇게 위에서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잖아. 기반시설 중에 교통시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3번이요. A국과 유사했던 상황에서 B국에서는 교사 연봉을 인상했어. 그랬더니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교사 연봉 인상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는 기반시설이 더 중요해 했는데 얘는 이거 인상했더니 잘 됐대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주장하고 있는 바랑 다르죠. 연봉 인상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얘는 연봉 인상이 중요해. 이렇게 말한 거니까 반대죠.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이요. 시국에서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후에 도시뿐만 아니라 그렇지.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기 딱 프로그램.
인상하고 그다음에 여기 양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이지 않다. 나 그랬죠? 얘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프로그램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중요했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교사 수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불일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둘 다 약화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19번 갑니다. 요걸 보시면 가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일부 사회과학 분야는 과학의 발전 단계상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다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성숙한 수준에 도달한다라는 게 뭐야?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성숙한 수준에 도달한다. 그럼 뭐 하는 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패러다임은 모든 과학자에게 동일한 연구 방향, 평가 기준을 따르게 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되게 성숙한 수준을 올려놓는다. 그렇죠? 패러다임에서 성숙한 수준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성숙한 수준에 안 갔다는 건 패러다임 전인 거잖아.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뭐예요? 전 정상 시기. 그쵸? 이 시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다시 전 정상 시기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그랬었잖아. 그쵸? 한번 정립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성숙하지 못하다고 한다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야? 전 패러다임이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니까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 패러다임 이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패러다임 이전. 그쵸? 왜냐면 한번 패러다임 쪽으로 가면은 다시 갔다가 성숙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성숙 한번 도달하면은 계속 패러다임이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패러다임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 이전으로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패러다임 이전이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고 연구 방법, 방향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과학 분야가 있다. 서로가 잘 모아지 못한다 그래서 제각기 연구 활동을 했대. 이게 바로 패러다임 이전이니까 그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는 성숙하지 못한 수준이래요. 그러면 성숙한 수준이 뭔데? 패러다임이 도달하면 성숙이에요. 그럼 성숙하지 못했다는 건 패러다임 이전이어야죠. 그리고 이전으로 갔을 때 그 이전은 뭐예요? 바로 각각 자기들 마음대로 연구 활동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4번.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잘 찾아보시면 너무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답을 맞추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일에 산이로 본다는 점에서 은주와 보는 둘 다 살인이야? 은주 보은 볼까요? 은주 어딨어? 여기. 보은 어딨어? 여기. 그러면 스위치 눌러서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이다. 스위치 누르면 살인이다. 둘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수량화할 수 없다. 영민하고 보은 같이 한다. 영민하고 보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보은 있고 여기 영민 있죠. 수량화할 수 없다. 그다음에 여기도 수량화할 수 없다. 맞죠?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용이 많을 뿐이지 하나하나만 우리가 비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선택의 딜레마 상황에서 소연은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은주는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연과 은주입니다. 소연 보겠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은주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소연은 어때요? 결과가 선택의 기준이다. 그 다음에 은주는 도덕성이 기준이다. 그랬죠? 그러면 소연, 결과, 은주, 도덕성. 맞네요. 마지막,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민은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걸로 하고 소연은 그렇지 않는다. 영민 빨리 볼까요? 그랬더니 영민은 뭐라 했어요?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거가 그 기준이 돼야 돼. 오케이.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확인해야 되는 거 소연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지문 되게 비슷한 지문 읽었었는데 근데 이거 문제 풀었었어요. 우리 요번에 비문학 나오는 거 많이 봤던 지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아까 막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봤던 거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막 100점 맞춰서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에 틀리지 않다는 거지. 같이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실전 동형 21 완성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마지막 한 명이 죽더라도 5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야 라고 그랬죠?
한 명, 소수를 희생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한다. 소연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한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꼼꼼하게 다시 보면은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보량이 좀 많았다. 그다음에 시간 싸움이 좀 있었다. 내용 일치보다는 추론하기 훨씬 많았다. 앞으로도 지방직에서는 추론하기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 그다음 문법이나 그다음에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에 마음 편히 가셔졌다가 한 일주일 뒤에는 다시 한번 지방직을 위해서 다시 마음 잡고 뛰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합격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